말은 청산유수로군요. 그래봤자 우리가 관여됐다는 증거일 뿐이지 주모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도 명현이고 그걸 팔려고 했던 것도 위험을 만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명현입니다. 전 명현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애초에 그런 그림이 팔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백사 선생, 당신은 화제를 돌리고 있어요. 명현은 감사하기는커녕 우릴 말려들게 한 겁니다. 이제 와서 우릴 몰아가겠다고요. 여러분, 이 녹음 파일을 들어주세요. 오늘 백사 선생이 또 오셨어. 명현이 그린 그림들을 왜 아직도 산후 누각으로 안 옮겼냐고 닥달을 하더라니까. 은풍이 걔 몰아붙이지만 않았더라도 다치진 않았을 거야. 이젠 다 끝났어. 명현이 다쳤으니까 그림도 못 그리고 주문도 제때 완성 못하게 생겼잖아. 요즘 들어 반항도 좀 심해지고 속이기도 힘들어졌잖아. 난 그냥 사고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나약해 빠졌을 줄 누가 알았겠어? 명현은 그저 그림을 모사한 것뿐이었지만 명현을 변하게 한 건 당신들이에요. 속이고 유혹하고 심지어 마지막엔 협박까지. 그렇게 점점 당신들을 도와 모조품을 만드는 길로 들어선 거라고요.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명현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명현이 물러나려 할 때는 이미 모두 늦은 거죠. 그러니까 명현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는 주장은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모조품 얘기는 또 뭐죠? 녹음 파일에도 그런 소리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그 그림들이 단순한 모작이 아니라 당신들의 돈을 버는 수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탄환할 수 있죠?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위작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원작자가 달라야 하죠. 이건 모두 다 명현이 그린 그림입니다. 설령 명현이 똑같은 그림들을 그렸다고 해도 그게 모조품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백사 선생, 이 그림을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연화장원 산거도 아닙니까? 이상한 화가의 작품이죠. 그럼 이 그림과 다른 그림의 차이점도 아시나요? 물론이죠. 이 그림에는 다른 작품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생생한 환상의 세계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상한 화가, 즉 명현의 공명 어빌리티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중 안정적인 건 원작뿐이에요. 나머지 그림들은 모두 명현의 어빌리티 상태가 불안정했고요. 이런 걸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죠? 이 그림들의 차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라도 있나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건 너무 경솔한 것 같은데요. 화가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던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가들은 보통 작품을 완성할 때 더 나은 물감을 골라요. 물감이 그림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명현의 작업실을 조사하다가 물감이 묻은 적이 있었어요. 그 덕에 원작과 모작 사이에 쓰인 물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원작에 쓰인 물감은 더 순도도 높고 색감도 밝은 데다가 자연스럽게 종이에 스며들면서 오랫동안 색이 지워지지 않아요. 반대로 이 모조품에 쓰인 물감은 싸구려 광석 조각으로 만들어진 엉터리이기 때문에 시판되는 물감에 한참 뒤떨어지고 닦아내면 금방 지워지죠. 먹물의 성분만 감별하면 그림의 진위를 바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소위 당신이 말하는 원작에 쓰인 재료가 다른 그림과 다르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물감만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베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연화장원 상고도의 원작자가 바로 저니까요. 그림은 어린 시절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모두 화필 끝에 쏟아부어서 보이는 만물을 그림에 담으면 마음속 세상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고 이상한 화가의 소문도 같이 퍼져나갔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그림 실력에 정말 뿌듯했지만 저와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공명 어빌리티가 있는 그림들을 장사를 위한 도구로 쓰시면서 돈에 집착하셨어요. 누군가는 환상을 추구하며 그림을 통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했고 누군가는 지옥도를 이용해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벌하고자 했어요. 제 능력으로 그림이 본래 의미를 잃고 끊임없이 이용당하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야 화필을 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그림을 그렸더니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어빌리티가 없는 그림은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집안 장사에 문제가 생긴 후 부모님은 실종되셨어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겼지만 덕분에 전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홀로 금주로 온 후 처음 자리 잡은 곳이 연화정원이에요. 멀리 창밖 바라보니 푸른 물결 산그림자 곡절 후에 깨달으리 미몽에서 눈 뜰 때라. 연화정원 상거도에 이 시는 제가 지은 거예요. 좋은 시는 아니지만 집착을 내려놓기로 한 마음이 담겨있죠. 그렇게 이 그림은 이상한 화가의 마지막 작품이 된 거예요. 그날 후로 어빌리티가 깃든 그림들은 점점 세상에서 사라졌고 저도 공명 어빌리티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어요. 그럴듯한 소리지만 이 그림이 당신이 그린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해요. 장관님, 증명을 위해 이 가짜 그림들 중 한 장을 골라서 그려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명연이 당한 일을 보고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가장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린 그림들도 역시 그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창작물이자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제 과거를 만들고 지금의 제가 있도록 해준 것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그림 한 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 공명 어빌리티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마땅히 제가 책임을 져야 해요. 이런 일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저게 뭐야? 그 소문이 어떻게 한 거지? 사실이었어. 그림이 있다고? 그림 속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명연이 가지고 있던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어째서? 잠깐,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절지! 걔가 그린 거랑 똑같이 그렸잖아. 그런데 왜 이 소리는 걔가 그린 것만 칭찬하는 거야? 괜찮아.
사라졌잖아. 조금만 있으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어. 절지! 당신이었어. 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도대체 어디가 내가 당신보다 못한 거야? 함께 그림의 의미. 망치면 안 돼. 운만 좋았던 주제에 부모님의 뒷받침만 없었어도 원래라면 내가 전부 다 가졌어야 됐어. 바로 내가! 결국 실패인가? 어째서지? 분명 똑같았는데 이번에도 당신 어빌리티가 아니요, 그건 관계없어요. 저도 당신의 작품을 부러워했어요. 자유롭고 당당했죠. 우리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 마음가짐만은 다르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는 게 성공의 길은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찾는 것. 그게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열쇠예요. 이야, 정말 멋져. 이제 다시는 못 본다니 너무 아쉬워. 내가 보니까 그 아가씨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사는 누각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진짜 몰랐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놈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니까 열이 다 뻗치네. 예쁘다. 아니, 일단 챙겨야겠죠. 사건의 진실을 알았을 때, 전 제 스스로를 탓했어요. 더 이상 어빌리티를 쓰지 않으면 제 그림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하고요. 하지만 방랑자의 말이 절 일깨워줬어요. 잘못은 그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림을 이용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라고요. 백사 선생, 당신은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 소화기관의 책임자로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창작의 가치를 폄하하고 창작자의 진심을 망가뜨렸어요. 그분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림들이 착취의 도구가 되다니. 이건 원작자는 물론 모방한 화가들을 농락하고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여기 몇 년 전의 원작과 방금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걸로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보안서에서 10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추방자는 이미 인계됐고 소장품도 찾았다는군요. 백사 선생,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명현의 범죄를 재검토하고 산훈 누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 조속히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변론은 여기서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와, 드디어 끝났네요. 제가 빼먹은 말은 없었겠죠? 네? 아니에요. 사실 무턱대고 말한 건데 손에 땀도 엄청 많이 났고요. 방랑자가 옆에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사실 방랑자랑 같이 사건을 조사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계속 떠올리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뭐라고 눈치를 주지도 않으셨으니까 그 느긋한 느낌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방랑자 덕분에 점점 자신감도 갖게 됐고 제 자신을 믿으면서 해낼 수 있었어요. 산훈 누각의 일은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을 받을 거예요. 이제 위조 장사도 끝이겠죠. 협박을 받던 화가들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됐고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처럼 행복했던 적은 오랜만이에요. 전 이제 명현을 보러 가려고 해요. 관련이 있는 사람인 만큼 모든 걸 말해주고 싶어서요. 방랑자는 다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명현 때문에 제가 의뢰를 받은 거기도 하고 저희 둘이서 같이 산훈 누각 일을 해결했잖아요. 의뢰는 벌써 끝내신 건가요? 네. 진상을 알아낸 날에 이미 해결됐어요. 잘 됐네요. 그럼 같이 가요. 절지, 오랜만이에요. 상처는 어떠세요? 연구원분들 덕분에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분이 그 방랑자 맞죠? 전부 다 들었어요. 절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절지는 겉으론 약해 보이지만 선을 넘는 일을 보면 누구보다 진지해진다는 걸요. 맞다. 사과할 게 있어요. 미안해요. 당신처럼 되고 싶고 뛰어넘고 싶었던 마음이 집착으로 변해서 폐를 끼치게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 일로 더 이상 당신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데 집착하지 않으려고요. 아니, 어쩌면 그림 같은 건 그릴 자격조차 없을지도. 제가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건 당신뿐이죠. 전 아직 한참 멀었네요. 이건 당신이 그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죠. 네? 웃기네요. 오랫동안 당신 그림만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이젠 제 그림도 못 알아보고. 당신의 그림은 제 그림보다 못한 적이 없었어요. 화가의 이름을 모른 채로 작품만 보니까 당신도 당신의 작품을 인정했잖아요. 안 그런가요? 명연, 이제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주세요. 전 당신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고마워요. 이 그림을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요. 명연도 이제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죠? 명연하고 만날 때마다 그림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림에 대한 사랑은 항상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는 아낌없이 교류하고 토론했어요. 친구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연이 이 일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런 걸로 주저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던 그림을 포기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고든 건 단지 잘못을 바로잡고 화가들을 돕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방랑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광산에 있을 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제 친구가 돼줘서, 그리고 같이 이 일에 나서줘서 고마워요. 비록 제 과거에 대해 완전히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지금 당신과 같이 있는 순간도 저한테는 새롭고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절지. 덕분에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방랑자, 전설의 화가 절지랑 친구가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용기도 방랑자가 준 거예요. 그건 좀... 천천히 해볼게요.